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2022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천박사 국회어 TV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 컨텐츠는 만약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강의 형식으로 네이버 카페에다가 최대한 오픈을 할까 합니다. 이게 유튜브 형식상 많은 자료를 또 올리시게 되면 끝까지 또 보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간 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이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아직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셔야지 그만큼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늘은 1월달 지나가기 전에 미리 월 초부터 하셨으면 하는 그런 업무 3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업무도 많아가지고 왜 이 천천박사는 맨날 나와가지고 일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한 번 안 하면 쭉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업무로 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리 선배님들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마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1월달에 해야 되는 업무 첫 번째,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연말정산 사실 2월 20일까지예요. 근데 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건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죠. 연말정산은 우리가 진행하지 않고 보통 세무사무소에다 맡기시잖아요. 국회에서도 이 세무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세무서에 맡기는 기관들이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직접 하시는 기관이 한 10% 내외 정도 되는데, 기관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말정산이 2월 20일까지지만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1월 15일 날 열립니다. 예, 1월 15일 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각각 개개인의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의 공제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의료비라든지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딸려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자료를 한 번에 프린트를 하거나 한 번에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근데 그게 1월 15일 날 열리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안내를 하셔서 1월 15일 날부터 자료를 가져오세요라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받아놓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가져와요. 그 자녀분들이 뭐 하든 어떻게 하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왕이면 조금 빠르게 안내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걸 할 때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가져오세요. 예, 예, 이거 해야 되니까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예를 들어서 기부금 하신 선생님이 계신다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그 1,000만 원 미만, 그 1,000만 원 이하죠. 1,000만 원 이하 기부하셨던 분들이 15%, 그다음에 초과분 같은 경우 30% 공제가 됐던 게, 이게 5%가 증가해서 2022년도에는 이 실제로 이제 퍼센트 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일 때 20%, 그 다음에 초과분이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뭐 설명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이번에 빨리빨리 가져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분들 넣을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지할 게 다른 것들이 있으면 자료들 좀 준비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는 이렇게 되고 인증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좀 친절하게 조금 안내를 미리미리, 우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조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로
서로의 일을 같이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직원분들한테 미리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꼽았고요. 연말정산에 대한 이 안내 자료는 보통 그 국세청에서 나온 안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진행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월에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업무. 이거는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기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건비 지급 수준을 이미 내가 공단에 다 보고를 했는데 우린 다 맞아. 뭘 그렇게 걱정하냐? 왜 연말에도 얘기하고 지금 초에도 이렇게 연초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단에 등록하신 보고하신 그 인건비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급여대장 작성을 하실 때 어디 프로그램 쓰시나요? 뭐 국케어 쓰시나요? 케어퍼 쓰시나요? 이지케어 쓰세요? 프로그램 뭐 다 여러 가지 쓰시죠? 뭐 더시공도 있고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텐데 급여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시스템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4대 보험을 미리미리 떼놓습니다. 나중에 정산될 금액을. 그래서 실제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건비가 실제 통장에 나간 돈이 아니라 미리미리 떼놨던 금액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퍼센트를 맞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겨우 0.1%로 안 맞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인건비 인건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월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막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가지고요. 이거는 실제 감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할 때도 정확하게 통장 기준으로 봅니다. 예,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급여대장을 어떻게 만들었다 한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에서 나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2개월에 대한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실질적인 나간 금액을 확인하셔서 1월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월 달이 왜 마지막 기회냐면 이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2021년도 인건비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한 급여를 합산한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합산한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보통 급여가 나가죠. 12월 말에 급여 내보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관에서 1월 달에 급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대장 새로 만들어 보시면 아시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서 월초부터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보통 파트너스 대표님들한테 매월 이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미 다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매월 안 하신 분들은 1년치를 다 작업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해보니까 4일 정도 넘게 걸립니다. 꼼꼼하게 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일도 바쁜데 진행하셔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급여 전까지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건비를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라고 1월에 해야 될 두 번째 업무로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볼까요? 세 번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거는 뭐 꼭 1월 달에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게 업무를 미루면요. 저도 그래요. 업무를 미루면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업무. 법령 변경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령 변경. 일단은 법령 변경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운영 규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규정 변경. 내규 변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월 달에 작업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언제 하셔도 괜찮은데요. 보통 해가 이제 변하는 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법령 확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 확인 중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고시 변경입니다. 우리는 장기요양 수가 산정을 위한 고시라고 하는 고시가 있어요. 그 지침 고시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어디에 적히냐면 운영 규정에 적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시를 뭐 다 읽어보셔도 좋고요. 우리 기관 사업에 따라서 다 읽어보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들다. 페이지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운영 규정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 규정에 적혀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확인하시고 변경된 부분만 갖다가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이 변경이 고시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에 11월 19일 날 뭐 노동부에서 명세서를 어떻게 해라
연차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올해도 또 나온 게 있고 작년에 나온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장교양 속가 고시, 그다음 노동법, 그다음 재무회계 규칙, 우리가 회계 규정이나 물품 규정을 변경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보시고 장교양 보험법, 노인복지법 변경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는 또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거를 법령을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니까 뭐 카페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규정이 변경된지 확인해서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인하셔서 글을 좀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1,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단에 로그인할 때 1번,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코드 같은 경우 우리 대표님이 개정 결정을 하셔가지고 운영 규정까지 개정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그 첫 번째 업무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두 번째가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는 거, 그 마지막 급여가 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법령 변경한 이후에 운영 규정 변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셋 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이에요. 일이 제가 세 가지 이상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만들면 일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아마 다른 일들도 많아요 지금. 뭐 어차피 평소에 하던 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손대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로서 세 가지 업무만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뭐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제가 아마 3월달 초에 1분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천천박사였고요. 구독자 여러분, 예, 올해도 역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